기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픈 기억들이지만 2019년이었죠. 탈북 모자 숨진 채 발견, 집에 먹을 거라고는 고춧가루뿐이었다. 당시 어머니 42살 그리고 아들은 6살이었습니다. 몇 년 후인 2022년이었습니다. 정착 성공했다더니 탈북 여성 백골 시신으로 자택서 발견이 됐다. 그리고 올해입니다. 대전에서 노숙을 하다가 인천공항으로 옮겨 살고 있는 한 탈북민의 사연도 보도가 됐습니다. 왜 인천공항으로 갔냐면 비 맞을 걱정이 없고 여름에 시원해서 공항을 택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사를 꼼꼼하게 보지 않고 보여지는 것들을 보면 어쩌면 탈북민들의 삶은 화려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디어가 만들어낸 허상이기 때문이죠. 방송 속에 익숙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화려해 보이고 성공해 보이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닐 뿐더러 어쩌면 대다수도 아닌 것이죠. 실제로는 고립 속에서 생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정말 버티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숫자로도 탈북민들의 고립과 불안정한 삶이 잘 드러납니다. 탈북민의 절반 이상이 심리적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빈곤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고립까지 겹치는 거죠. 전반적인 일상 스트레스, 국민 평균 1.5배입니다. 기초생활수급률, 국민 평균 5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2023년 숫자를 보시면은 자살률, 국민 평균 4배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탈북민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인력들은 어떤가, 그들의 업무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그 지자체에서 관장을 하고 있죠. 거주지 보호 담당관들이 하는 일입니다. 정착 지원을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1인당 몇 명을 관리하고 있느냐, 평균을 내봤더니 거주지 보호 담당관 1인당 평균 128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지역 따라서 매우 편차가 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거주지 보호 담당관 1명이 탈북민 346.3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숫자도 숫자인데 이 담당관들 대부분 순환보직 근무합니다. 전문성 당연히 쌓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인력 교체 잦으니까 이 탈북민 입장에서도 나를 지원해주고 손쉽게 좀 의지할 수 있고 어디 문의를 해볼 수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정착 지원 체계라고 과연 부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숫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후보 시절부터 하시고 싶으신 일 중에 하나가 신청주의 없애는 거였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정동영 장관의 통일부에서 이 신청주의를 없애는 것을, 즉 행정의 경계를 메우는 일이죠. 이 신청주의를 없애는 것을 좀 선도적으로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탈북민 관련 정착 지원도 우리 복지체계도 보면은 생애 주기별로 하고 생애 과업별로 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탈북민에 관련된 지원도 좀 그 시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처음에 이제 탈북을 해서 처음 정착 초기에는 많은 지원과 많은 관심이 상대적으로 제공이 되죠. 그런데 세월이 좀 흐르면서 점점점 그 관심도 적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것들도 얇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이 정착을 하는 주기에 따라서, 그리고 그 주기에 따라서 어떤 과업이 좀 있어줘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 탈북민 지원 체계를 싹 다 좀 손을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신청주의를 좀 허무는 것, 없애는 것을 좀 실험적으로, 도전적으로 통일부에서 선제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지원 체계 역시 이 정착
그 스팬에 따라서 그리고 정착을 위한 과업에 따라서 좀 획기적으로 다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장관님 입장 말씀해 네. 우리 강선호 의원님이 정말 애정을 갖고 북향민으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북향민이라고 지금 불렀는데요. 탈북민의 탈자를 본인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현재 여론 수렴 과정이 있고 곧 정책적으로 발표할 겁니다만 이 이른바 탈북민 단체에서 선호하는 용어는 북향민입니다. 확정이 되게 되면 이제 발표를 할 겁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3만 4천여 명의 북향민들이 이제 3개월에 하나원에 정착 위한 교육 과정 이후에 이제 17개 시도로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중앙부처에 있는 통일부가 이분들을 지원하고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처 이기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통일부가 이 업무를 놓기 싫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윤호중 장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안전과 지원과 보호를 위해서 아까 말씀한 고독사라든지 자살이라든지 그런 행방불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동네 파출소, 동네 동사무소, 주민지원센터 이런 데서 케어할 수 있는 모세혈관을 갖고 있는 행정조직, 행정안전부가 초기 정착 이후에 책임 부서가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을